이번 시간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나가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약어로 XXS라고 합니다.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보안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무방비인데, 보겠습니다. 요 위키피디아에서 사이트 간 스크립팅 또는 나무 위키에서 XSS로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해갖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우리말로 사이트 간 스크립팅이라고 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취약점의 하나로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 삽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로 여러 사용자가 보게 되는 전자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글을 올리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는 이 글들은 제가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글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 취약점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나타난다.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검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화면에 뿌려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취약점으로 해커가 사용자의 정보, 쿠키나 세션 등을 탈취하거나 자동으로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로 다른 웹사이트와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작동하므로 사이트 간 스크립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쿠키나 세션을 꺼내서 자기의 사이트로 그 정보를 넘기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SQL을 넣어갖고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데, SQL을 서버에서 실행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막는 이제 기능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사이트 대고 한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쓰기 먼저 경고창 띄우기,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요. alert XSS attack, 어택이 T가 두 개죠. 경고창 띄기를 누르면은 어택 이렇게 떠요. 이게 우리가 사이트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글에만 띄우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타이틀에 넣어요. 이렇게 제목에 alert,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을 볼 때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목록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제목이 aler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로그아웃이라는 요 링크 어드레스를 이제 카피한 다음에 글쓰기, 이게요, 보세요. 로그아웃 하기 전에 스프링 구글 해볼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요 이미지를 써보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해갖고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아웃 버튼 딱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미지는요, 얘를 누르면 지금 여기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태그는 요 이미지 소스 안에 있는 요 주소에 대고 서버 요 주소 서버에다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get으로 보내는 거죠. get으로 그냥 리퀘스트를 보내서 그 응답을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화면에 뿌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서버로 그 이미지가 100개면은 HTML이 브라우저가 HTML 로딩한 다음에 이미지가 10개면 10개를 서버에 전부 다 10번을 리퀘스트를 보내서 이미지 10개를 또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src 안에는 요 주소로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로그아웃 요청을 만약에 이게 로그아웃이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보세요. 이거를 이 화면을 띄우면 여기를 실행하면 로그아웃이 돼요. 여기 서버에다 요청을 보내니까. 그래서 지금 로그아웃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보시면 게시판에 108번 더 지우겠습니다. 앱의 볼드에 S에 딜리트 볼드 SEQ 니콜 108. 아이고. 예, 108번 날렸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9번 글을 딱 읽으면은 로그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화면 다시 띄우면 로그아웃이 되잖아요. 저절로 로그아웃이 돼요. 이건 뭐 다른 어떤 유저로 로그인을 하든지 여기 보는 순간 저절로 로그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도 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이트로 가기. 스크립트 뭐 location.href 다음 단넷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음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지금 이거는 다 이 게시판 만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뭐 경고창 띄우기, 로그아웃하기, 다른 사이트로 가기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더 이제 그 스크립트를 잘 쓰면은 뭐 이 사이트의 쿠키를 빼내 갖고 자기 사이트로 보내기,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또 요청 속에다가 뭐 SQL문을 집어넣어서 서버에서 SQL문이 실행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거를 서버에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건 스크립트 태그를 이스케이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태그를 실제로 화면에 그냥 태그가 찍히게 하는 거죠. 그 태그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태그를 일일이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고, 이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필터라고, 또는 뭐 인코더, 필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 그렇게 현재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쓰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제가 좀 선호하는 좋아하는 거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OWASP 자바 인코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얘는 지금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그 보안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자바 인코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거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OWASP 자바 인코더 프로젝트. 요거를 한번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쓰기가 엄청 쉬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바 클래스 소스에서 이거를 그 태그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JSP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메이븐으로 이걸 넣으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븐에 이런 걸 넣으라고 나오면 여기 보시면 자바로 할 때는 지금 인코더를 넣고 JSP를 할 때는 인코더 JSP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보시면 저 메이븐이 그레이들로 보면은 여기 지금 XML에 보면 디펜던시하고 그룹 아이디랑 아티팩트 아이디랑 버전이랑 세 개가 있죠.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이 디펜던시가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되는 거고요. 이 콜론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콜론의 맨 앞에 게 그룹 아이디고 요게 아티팩트 아이디고 요게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메이븐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레이드로 바꿀 때는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1.2.1에서 여기 1.2.2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최신 버전이라는 의미의 플러스 1점대 최신 버전 그런 뜻이에요. 그럼 1.2.3이 나오면 1.2.3을 또 쓰고 4가 나오면 4가 쓰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JSP를 쓸 때는 아티팩트 이제 그룹 아이디는 똑같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이제 인코더 JSP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티팩트 아이디 인코더 JSP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 빌드.그레이드를 수정한다면은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레이드의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여기 싱크라이즈 그레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쭉 해서 끝나고 나면은 요게 그 라이브러리즈의 프로젝트 익스터널 디펜던시즈에 여기 보면 인코더 JSP랑 인코더 요 두 개 1.2.2 들어왔죠? 예.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바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인코드라는 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encode.forhtml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public string get title html을 하겠습니다. encode.forhtml 그쵸. forhtml 해갖고 여기다 그냥 타이틀 그쵸. 이렇게 하고요. 전에 요거 뉴라인을 BR로 지금 리플레이스 한 거 요거는 좀 나중에 보고요. 먼저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for HTML 여기 또 컨텐트.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요 밸류 오브젝트에 새로운 프로퍼티를 게터를 사용해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서 타이틀 HTML, 컨텐트 HTML 만들어서 요걸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킨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랑 보기랑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에서 타이틀을 뿌릴 때 타이틀이 여기 타이틀 뿌릴 때 여기다가 타이틀 HTML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인포 보기 화면 이거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타이틀하고 여기 컨텐트 HTML 이렇게 타이틀하고 컨텐트에다가 전부 다 인코드를 적용을 했잖아요. 이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로그인을 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글쓰기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제목이 얼러트 어때요? 아까는 이제 여기 뜰 때 얘가 바로 그 실행이 돼 버려갖고 계속 얼러트가 떴는데 이제 그냥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이트로 가기 눌러보면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뭐 로그아웃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끼워지는 게 안 되고요. 그리고 경고창 띄우고 여기서 경고창 안 뜨죠.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이게 보시면 소스 보기를 하면 이게 지금 앰퍼샌드하고 LT 이게 less than이란 뜻이잖아요. less than 요 작다 그쵸? 그리고 요거 GT 크다 세미콜론까지예요. 앰퍼샌드 LT 세미콜론 앰퍼샌드 GT 세미콜론 이게 지금 요 앵글 브래킷 요 앵글 브래킷의 왼쪽하고 오른쪽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 태그 모양을 실제로 태그를 직접 박지 않고 태그의 이 작다를 LT로 바꾸고 크다를 GT로 바꾸면은 이게 그냥 화면에 이렇게 박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인코더가 하는 일은 실제로 그 앵글 브래킷을 LT랑 GT라는 글자로 지금 치환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콜론자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앰퍼센트 샵 39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다른 사이트로 가기 제가 이거 한번 글을 수정해 볼게요. 수정해서 사이트로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 저장 다른 사이트로 가게 나오는데 이걸 편집을 딱 누르면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걸 소스 보기를 해보면요 지금 다른 하고 사이트로 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인풋 타입의 텍스트의 밸류에 여는 요 모양하고 이거랑 지금 겹쳐갖고 여기서 밸류 여기서 열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요 코드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전부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딧에서도 여기도 볼드 타이틀 HTML 이런 식으로 얘는 JSP만 바꾸니까 디스트 웹으로 하겠습니다. 디스트 웹으로 하면 JSP만 서버로 보내고 클래스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서버가 릴로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해 보면 이제 제대로 나오죠. 제대로 나오는 여기에 소스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앰퍼스 샵 34 그쵸
사이트로 가기 이렇게 엠퍼스트 샵 34번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고 가기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해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편집에서 보시면 34번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고 39번은 싱글 코테이션 마크네요.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요거 그대로 넣었는데 사실 텍스트 에리어는 그냥 둬도 뭐 이 텍스트 에리어 안에 있는 스크립트는 실행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넣는 건 사실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텍스트 에리어 안에도 전부 다 태그가 다 실행 안 되게 이렇게 다 그러니까 태그 무력화예요. 한마디로 이 XSS 스크립트를 쓰는 거는 태그 무력화 그리고 뭐 코테이션 마크, 싱글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호 잘 변환해 주는 거 이런 거 포함하고요. 또 이거 또 무슨 예를 들면 일단 무슨 앰퍼샌드 앰퍼샌드 기호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요 앰퍼센트는 이렇게 앰퍼센트 AMB 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앰퍼센트가 딱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JSP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JSP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JSP usage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태그 2를 써갖고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 태그를 for HTML 태그란 걸 써도 되고 EL은 2라는 걸 이렇게 프리픽스로 붙여갖고 for HTML이라는 걸 써서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EL을 써왔으니까 EL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리스트에서 보면요, 리스트에서 여기다 이걸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거요. 이걸 삽입합니다. 이렇게 삽입하는데 여기는 지금 프리픽스를 뒤에다 썼는데 여기는 앞에다 써갖고 조금 안 맞으니까 이것도 프리픽스를 뒤로 갖다 놓을게요. 이건 뭐 URI를 먼저 쓰나 프리픽스를 먼저 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픽스 2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서 타이틀 뿌릴 때 볼드 이 타이틀 HTML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for HTML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볼드에서 지금 이걸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쓰고 코드에서 쓰지 않고 JSP에서 이제 이렇게 이 프리피스를 태그 라이브러리 2를 정의를 한 다음에 EL에다가 이렇게 해서 for HTML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포에서도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도 리스트에 썼던 이거 이걸 복사를 해갖고 인포에도 똑같이 이걸 붙이고 여기 타이틀도
2 for HTML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바디에도 이렇게 써주고, 컨텐츠에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써주고, 또 에디트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배포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태그가 다 이스케이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되고, 로그아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JSP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2를 정의해서 여기다가 EL에다가 이렇게 써서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볼드에서 게터를 프로퍼티를 새로 만들어 갖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쓰시다 보면 한 가지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양쪽에 조금 보완적으로. 사실 우리가 처음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안 붙이고 하다가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짜다닥 다 붙이거든요. 보통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스케이프로 이렇게 붙여줘야, 이 태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개발자가 만든 코드는 이게 이런 이상한 걸 안 넣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은 우리가 서버를 해킹하는 그런 코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화면에 보여줄 때, 그때는 반드시 이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화면에 보여줄 때.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편한데, 양쪽 이것만 이렇게 태그로 쓰든지 아니면 클래스에서 정의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으로는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걸 했는데, 볼게요. 여기서 지금 편집 보면은 이렇게 여러 칸 제가 띄웠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걸 띄운 값을 넣으려고 여기 뉴 라인을 인서트 여기다 BR 태그로 붙여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그를 붙여서 쓰니까 지금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스트링 get 컨텐츠 HTML 쓰는데, 여기서 먼저 리플레이스를 하고 인코드를 하면 BR 태그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incode.for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content.replace 이렇게 하면 이제 new 라인을 BR로 바꾸는데, new 라인을 BR로 바꾼 다음에 for HTML로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기하면
인포 화면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걸 안 쓰고 이따 볼드다 컨텐트 HTML 쓰는 건데, 혹시 여기 이렇게 BRT가 이렇게 박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할 때 주의할 점이 볼드에서 리플레이스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인코드.for html 해갖고 컨텐트를 한 다음에, 그쵸, 이걸 리플레이스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BR 태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 보기를 하면 지금 다른 스크립트 태그 같은 태그는 다 지금 뭉개져 버렸는데 BR 태그는 살아남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아까 보시면 이거는 얘가 먼저 인코드를, 컨텐트를 먼저 인코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BR을 나중에 붙였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은 태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쓸 때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그냥 JSP에서 2를 써갖고 인코드를 해주면 되고, 요 부분 나올 때는 그냥 2로 인코드를 하면은 BR 태그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밸류 오브젝트에다가 프로퍼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인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하는 이 방식으로 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말고도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사이트 간 요청 위조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요 액세스 필터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웹사이트 만들 때 다른 건 몰라도 요 스크립트 실행하는 거 방지,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방지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화면에 보여줄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XSS 필터로 인코딩을 해서 스크립트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타이틀하고 컨텐트를 입력하잖아요. 제목하고 내용을. 그러면 요 제목하고 내용이 보여지는 부분,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 제목과 내용을 필터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해줘서 스크립트를 무력화시켜라. 이게 요점입니다.